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저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투싼 하이브리드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차의 장거리 주행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미디어 시승 행사에서 이 차의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를 2시간 정도 달렸을 때 연비가 리터당 16km 정도 나와서 다소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 차는 SUV이고 그만큼 공기 저항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무게도 있고 그렇다 보니 아반떼의 22km나 코나 하이브리드의 19km에는 못 미치고 공인연비 역시 리터당 16.2km인데요. 당시에 리터당 16km 정도가 나와서 SUV치고는 연비가 나쁘지는 않지만 이 차에 탑재된 스마트 스트림 기술 중에 고효율 엔진 기술들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연비를 낼 수 있는 차임에도 딱 공인연비까지밖에 안 나와서 아쉬웠는데요. 그 후에 다른 분들의 리포트를 보시면 리터당 20km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장기간 시승을 하면서 이 차량의 연비를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화면은 차량에 기름을 꽉 채운 후 그 후에 누적된 기록입니다. 보시면 105km를 달렸고요. 5시간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연비는 리터당 13km입니다. 평균 연비에 한참 못 미치죠. 자, 그리고 차량의 시동을 켠 후에 주행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데이터를 기록하게 되는 주행 정보, 이 부분의 연비를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집을 나와서 이곳 가평 휴게소까지 약 1시간 정도 달렸을 때 해당 구간의 평균 연비가 리터당 15km가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공인 연비보다는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 앞서 다른 리포트에서 리터당 20km 연비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서 과연 어떻게 산출된 데이터인가를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이 주행 정보 연비인데 저는 이상하게 그 연비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고속도로를 좀 더 달려보고 가능한 연비 주행을 해서 리터당 20km에 최대한 근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할 거고요. 필요하면 가속 페달을 깊게 밟겠지만 가능하면 탄력 주행을 해서 최대의 연비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양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행거리는 23km, 시간은 44분이 지났는데 연비는 리터당 14km입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시속 100km 그리고 HDA 기능까지 포함해서 편안하게 운전을 했는데요. 연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속도를 80에서 90 정도로 조정을 한 다음에 EV 모드를 최대한 끌어내서 연비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참고로 투싼 하이브리드에는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됐고요. 이 엔진 자체는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0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전기 모터의 힘까지 더하면 제원표상 시스템 출력은 최대 230마력까지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이 차의 최대 출력이 발휘되지 않는데요. 가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아 꽤 높은 가속력을 보여줘요. 물론 그렇게 달리고 나면 주행 정보의 구간 연비가 0.5에서 1리터까지 순간 떨어질 정도로 이 차의 기본적인 에너지 효율에 비해서는 꽤 낭비를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속초까지 이 차를 운행하면서 30분 단위로 연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봤는데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시속 80km를 유지했다고 해서 연비가 꼭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관성을 이용한 탄력 주행이 실제적으로 연비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발 컨트롤, 즉 가속 페달의 깊이를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가 탄력적으로 예민하게 밟았다 놨다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달릴 수 있을 때는 달리고, 그리고 달리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서 잠깐 전기차 모드, 즉 EV 모드가 동작되도록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속도를 줄여야 될 때 어느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낮추는데요. 시내에서야 돌발 상황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간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달린다면 사실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저 차량이 가다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는데, 이건 앞차와의 간격이 좁다는 건데, 이렇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천천히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관성주행으로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를 줄여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차량의 관성력을 갑자기 제어해서 없애버리는 일은 없겠죠.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면 그만큼 차량의 연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천이 잘 안 되죠. 습관적으로 가속 페달 밟고 습관적으로 브레이크 밟고. 출발한 지 1시간 27분이 지났고요. 출발한 후 주행거리는 89km입니다. 지금까지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15.4km. 의외로 연비를 올리기 쉽지 않네요. 저만 그런 건가요? 중간에 터널 구간 같은 곳에서는 무조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서 속도를 조금 내주면 주행정보상의 연비가 금세 떨어져요. 리터당 14.0에서 현재 15.5까지 높이는데 20분 동안 거의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예민하게 발 컨트롤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의 평균 연비를 리터당 16km까지 끌어올려 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예요. 현재 인제 양양 터널 총 길이가 12km짜리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앞쪽에 땡크로리 트레일러가 시속 80km로 서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차의 속도에 맞춰서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0km로 서행을 하니까 지금 약 10분 정도 전기차 모드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고요. 연비도 꾸준히 올라가서 현재 리터당 16.2km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단 터널 끝까지는 이렇게 EV 모드로 저속 주행을 해볼 겁니다. 시속 80km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놓고 달리다 보니까 25초에 0.1km 정도 수준으로 연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비는 16.9km입니다. 계속 전기차 모드로 달리고 있고요. 현재 주행한 거리는 출발지로부터 100km, 주행 시간은 1시간 35분이고요. 평균 연비는 16.9km입니다. 주행 속도를 약 90km까지 올렸더니 EV 모드가 꺼지고 연비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속도를 90km 이하로 내리니까 연비가 유지가 되고요. 속도를 85km까지 줄였습니다. 이러니까 전기차 모드로 다시 전환이 되고 연비는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속 위주의 주행을 하는 차량이라면 시속 80에서 90km 사이로 유지하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그새 구간 평균 연비가 리터당 17.2km로 늘었네요. 따라서 자유로 같이
차량 소통이 원활하고 제한 속도가 80에서 90km 정도 되는 도로에서는 규정 속도에 가깝게 얌전하게 운전을 한다면 구간 연비가 꽤 높게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투싼 하이브리드의 실연비가 20km 가까이 나온 것에 대한 제 궁금증은 해결이 됐고요. 저는 양양분기점에서 양양 방향으로 차를 몰아가겠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인 강원도 양양 설악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가평 휴게소를 시점으로 이번 구간의 총 주행거리는 120.5km고요. 시간은 2시간. 이 구간의 평균 주행 연비는 리터당 18.2km입니다. 공인 연비보다는 많이 나왔고요. 제가 목표로 했던 리터당 20km에는 못 미칩니다만 제가 지난번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연비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참고로 이 차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16.6km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처럼 시속 100km에서 110km 사이로 달리게 되면 이 연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시속 80km 정도로 천천히 달리면 이 연비를 달성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라고 했지만 시속 80km도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고요. 고속도로에서 그 정도 속도를 내서 달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다소 답답할 수가 있겠네요. 조금 전에 설악해수욕장에서 출발해서 설악산 국립공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시령 고개를 넘어갈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의견 드렸던 대로 시내 주행에서는 연비가 더 높아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렇네요. 지금 계기판에 표시된 것처럼 출발한 지 6.4km 정도 됐고요. 11분 정도 주행을 했는데 구간 평균 연비가 벌써 리터당 20km를 넘었어요. 20.6km고요. 시내에서 이렇게 살살 시속 40에서 50km 정도로 최대한 EV 모드가 작동되게 가속 페달을 얌전하게 밟으면 구간 주행 연비는 20km를 훨씬 넘기네요. 벌써 21.4km예요. 물론 주행거리가 짧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 차의 연비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물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저속 구간에서 전기 모드 개입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연비가 고속주행 시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속초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가평 휴게소에 다시 한번 들렀거든요. 지금은 별내 신도시 입구에 와 있고요. 가평 휴게소에서 이곳까지 이동한 거리는 42.6km, 시간은 39분. 이 구간에서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22.8km. 이 구간 연비를 보시면 처음에 차가 출발할 때 그리고 속도를 낸 다음에 탄력 주행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연비가 20 이상씩 나와요. 하지만 이거 점점점 줄어들고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그 평균값은 점점점 떨어지는데 애초에 이번 여행에서 목표했던 거는 주유후 정보, 즉 누적 정보에서 평균 연비가 리터당 20km까지 올라가는 거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했던 수치고 대신 나름 위안이 되는 게 이번 여행을 통해서 누적 평균 연비가 리터당 16.9km, 앞으로 한 5km 정도까지만 발 컨트롤을 잘하면 17km까지는 찍겠네요. 지난번 미디어 시승할 때는 공인 연비에도 못 미쳤는데요. 이번에는 나름 선방을 한 셈입니다. 다소 두서없는 영상입니다만 나름 열심히 찍었고요.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